이 시간에는 제가 영상으로 드린 강의 외에 영상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러니까 핵심이죠, 핵심들을 먼저 말씀을 나누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른 것과 차별화, 또 여러분이 궁금했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생각설계라는 말을 제가 쓰고 있죠, 우리 안내지에. 생각 설계 기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조수를 할 수 있다고 좀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치와 기술과 절차,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보셨다고 가정하고 지금 진행하는 거니까 영상의 백그라운드 정보들은 여러분 안에서 가동을 시키고, 그걸 중심으로 책 쓰기 가치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책 쓰기의 가치는 책을 읽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저술이라고, 음악을 했으면 연주회, 미술을 했으면 전시회를 하듯이 책 쓰기의 마지막은 저술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술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가 문제 해결적 가치입니다. 가장 높은 가치죠. 흔히 말해서 실패를 제거하는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것이 당연히 문제 해결은 중요하죠. 그렇지만 실패를 제거하는 문제 해결은 어떤 거냐, 우리의 삶을 보면 순환적이죠. 이렇게 실패하고 또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수없이 실패를 반복합니다. 같은 일도 반복하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가설검증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에서는 상당히 실패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에 들어가 보시면 논문을 쓰죠. 그 논문은, 자,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성공한 원리를 쫙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하는 사람이 다 성공하던가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어떤 소수만 성공하고 또 다시 여전히 똑같은 일을 벌이게 되죠. 자기는 성공했다고 사업은 이렇게 하라고 책을 쓴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전히 실패율은 95%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일이 하나 있어요. 진짜 실패율 제로가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학위 논문은 논문을 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실험 결과를 다 제시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실험 결과를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왜 그럴까요? 이거는 가설 검증이라는 시스템을 쓰죠. 즉, 먼저 문제를 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세운 다음에 그 대안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맞다,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맞다라고 생각되면 그걸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점검하느라고 다른 학자들이 그 논문을 따라서 해봅니다. 그러면 정말로 됩니다. 실패가 없는 시스템, 이게 바로 문제 해결 시스템입니다. 계속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사실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 현재 인류가 오늘날 학문을 발전시켜 온 것이 바로 가설 검증 시스템이에요. 이것은 데카르트에 의해서 처음으로 논리화되고 현재는 이제 모든 학위 논문에 사용되고 있는데, 물론 학위 논문과 사업은 좀 달라요. 학위 논문은 변수를 아주 작게 만들어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 실험을 합니다.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영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변수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접근 자체가 항상 실패 제거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보신다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집에 올라갈 때 계단이 있다 칩시다. 계단 1층을 올라가서 집에 들어갑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일에 실패할 경우는 거의 없죠. 아는 일을 실패하기란 더 힘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는 일을 실패하기란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실패는 어디서 오느냐? 잘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실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될 때까지 실습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제가 늘 전국 강연회 할 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사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이대로 하시면 실패 안 합니다. 자, 실패할 일은 처음부터 안 한다. 네, 실체 안 할 겁니다. 근데 뭔가 좀 함정이 있는 것 같죠? 누가 알면 그럼 실패하나? 실패할 일을 알면 안 하지. 근데 모든 사람들이 뭔 일을 하기 전에 실패한다고 생각합니까? 성공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럼 성공한다고 생각한 게 잘못한 거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패를 하는지 제가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10년 단위의 사업 실패율은 95%, 5년 단위 요즘 청년들도 86%입니다. 그럼 뭐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합니까? 전 정말 청년들 좀 잡아다 놓고 실패 안 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덩어리가 커서 그래요. 그러면 덩어리 좀 줄여. 왜 처음부터 큰 일을 해? 우리 성공하기 가장 기본이 그거 아니야? 할 수 있는 일만 처음에 하라고. 왜 덩어리 크게 해놓고 실패를 해? 덩어리 줄이면 되지. 아, 잘 몰라서. 그럼 알고 해. 정말 저는요, 오랫동안 이 연구를 해오면서 실패의 요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발견했고, 그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 해결적 가치라는. 그래서 박사학위적 관점, 다시 말해서 가설을 세우고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사고 체계. 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것마저 누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실패를 줄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지를 저는 압니다. 왜요? 여러분 한 사람이 실패하면 주로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다 고통받잖아요. 예, 그렇죠? 제발 우리 실패하지 말고 삽시다. 이게 제가 첫 번째 책 쓰기의 가치입니다. 문제 해결적 가치를 우리가 배워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역량 강화적 가치가 있습니다. 책을 쓰게 되면 일단은 한 분야의 정보를 전부 수집하게 됩니다. 책을 잘못 쓰면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책을 잘못 쓰게 되면 분야를 잘못 선택해. 또는 분야를 넓게 선택해. 또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분야를 선택해. 이렇게 분야를 잘못 선택하거나 범위, 기준, 깊이, 넓이, 높이를 잘못 선택하면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죠. 첫 번째 원하는 요인이 뭐냐면 정보 역량적 가치입니다. 이론 정보를 체계화시킬 수 있어요. 한 분야를 잘 잡고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잘 범위를 잡으면 그 분야에 관한 모든 정보를 내 안에 담을 수 있죠. 완성 정보의 체계화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우리는 정보로만 본다면 이론 정보지만 이제 전문 역량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즉 절대 실패하지 않는 역량이 바로 이거죠. 이거는 이론 정보만 갖는 겁니다. 요거는 정보 역량은. 그런데 전문 역량은 이론 정보가 아니에요. 이론 정보가 체계화되고 도구 정보를 완전히 습득하고 기술 정보 습득하고 현장 정보 체계화하고 인맥 정보 체계화하면 이 사람이 실패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전문 역량의 가치예요. 이건 정보 역량의 가치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역량을 가지고 실패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내가 못하면 전 인맥 정보라도 동원해서 할 거 아닙니까? 대다수가 이 5가지 요소를 못 갖추고 꼭 어디 하나를 펑크 내놓고 출발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역량 강화적 가치, 책을 읽었으면 책을 쓰되 그 책을 쓸 때 이론 정보만 쓸 거냐? 아니면 이론 정보에다가 그 책 안에 도구나 기술이나 현장이나 인맥 정보, 인맥은 뭐 거기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정보까지를 다 쓰고 인맥 정보까지 체계화시킬 거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량 강화적 가치라고 해요. 세 번째는 정보 전달적 가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 여기에 있는 정보 역량과 유사합니다. 이론 정보 체계하고 유사한데 요거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정보를 여기서 얻어가지고 이쪽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요즘에 새로운 직업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책은 읽어야 돼요. 한 주제를 한 50권, 100권 읽고 나서 이거를 아주 쉽게 써가지고 전문가가 가진 지식을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대상 수준에 따라서 번역하는 거죠. 요즘에요, 여러분 출판 시장이 이렇게 된 거 아시죠?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른들의 책을 아이들로 번역해서 아이들에게 맞게 전달하는, 이것만 지금 전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상승세에서 망하는 것은 정말 바보만 하는 일이죠. 하락세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아주 뛰어난 사람만 하는 거고, 네, 지금 이게 상승세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전문 기자들이, 로봇 연구 전문 기자들이 그 취재를 하러 다니다가 뒤에 가서 로봇 책을 쓰는 경우 대부분 요즘에 그 베스트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 다 이렇게 전달용으로 쓰는 거예요. 전문가는요, 쉬운 책을 못 씁니다. 용어가 한정돼가지고. 자기의 전문 용어로 한정돼서 못 써요. 근데 요게 사실은 요즘 베스트를 만드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물론 전문가 중에서 쉽게 일반인들에게 쓰는 그 김난도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이면서 쉽게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죠. 예, 그렇지 않더라도 한 분야의 전문성을 내가 배워서 아주 쉽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책. 요거는 아주 정보만 가지고도 현재 베스트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마지막이 이제 명암 기능의 가치죠. 정보 짜깁기 기술인데 요즘에 이게 너무 많아요. 정보 짜깁기 기술. 이렇게 정보 짜깁기 기술은 어떤 거냐? 내가 읽었는데 이 책이 지금 나와 있는 다른 책과 아무런 차별화가 없어. 이건 그냥 뽑아서 정리한 책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런 책은 차라리 이렇게 대상 수준을 낮춰서 좋은 정보를 이렇게 낮춰서 가는 거라면 괜찮은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차별화가 안 돼 있다면 이건 짜깁기죠. 이건 명암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책을 쓰시면 이런 책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이 책을 사서 보는 사람들은 또 한 번의 시간을 쏟고 돈을 쏟아야 돼. 나 이미 본 책인데.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일은 안 하는 게 좋겠고요. 최소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뭐 당장 명함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뭐 꼭 하셔도 상관없겠죠. 자, 책 쓰기의 가치 크게 4가지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가치는, 제가 가장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요겁니다. 역량 강화적 가치. 어차피 책 한 권 쓰는 거 여러분의 역량 자체가 정보 역량이 채워지고, 두 번째는 전문 역량이 채워지고, 야, 이쯤 되면 이거는 책 한 권 때문에 여러분 나머지 삶이 급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요. 왜냐하면 대부분 책을 읽고 나서 데이터들이 전부 흩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평생도록 읽어도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건 정말로 낭비 중에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정보를 체계화시키는 기술. 정보를 체계화시키면 이상하게도 한 번 들은 정보가 내 몸의 유전자처럼, 여러분 유전자 아시죠? 정말 정교하게 돼 있대. ATGC, ACGT 쫙 정교화돼 있잖아요. 어떻게 복제할 때 그대로 복제되죠. 네,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체계화의 기술입니다. 한 번 체계화된 정보들은요, 복제될 때 매우 쉽게 복제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정보를 보고 체계화시켰잖아요. 그럼 내가 말할 때요, 그대로 체계된 대로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체계를 안 시키고 그냥 읽었잖아요. 그럼 나와서 얘기하면 어때요? 한참 얘기하고 나서 두서없이 죄송합니다. 아니, 방금 읽고 얘기하는데 두서없이 스스로가 고백을 해요. 어떤가요? 근데 체계화가 된 사람은요, 예, 복제가 그대로 돼요. 네. 이게 체계화의 위대성이죠. 유전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유전자의 그 위대한 체계는 지금 오늘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인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 전략의 5가지가 바로 체계화 기술입니다. 생성화, 요약, 그 다음에 부호화, 상위 개념, 그 다음에 생성화, 부호화, 그 다음에 정교화, 하위의 인과, 그 다음에 체계화, 그리고 마지막 검증화. 요 인류가 100여 년 동안, 아니죠, 수천 년 동안 발견한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의 정보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표출하는가, 인지의 전략이 이 5가지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이제 아시겠죠? 그럼 저술이란 마지막 단계에 정보를 체계화시키는 기술이다. 글 쓰는 거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책 쓰는 거랑 글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아닙니다. 아마 여기 지금 저술 과정 저희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다 아셔요.
체계를 잡아놓으니까 그냥 쓰는 건 10%도 시간이 안 걸린다는 거였지. 이렇게 멋진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글 쓴다고 생각하고 한 문장 써놓고 못 쓰지, 한 문장 써놓고 못 쓰지, 이 어려운 작업을 저도 하라면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된 역량 강화적 가치, 책 한 권 쓰고 나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삶의 질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4년 내내 요약했죠? 과제가 요약이니까. 제가 요약에 대해서 연구를 꽤 오래 했습니다. 요약이 알고 보니까 이 약도 아니고 저 약도 아니고 요약인데 근데 이 요약이라는 게요. 전 처음 알았어요. 인간의 핵심 역량이 뭐냐라고 말하면 요약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오늘 이 강의 듣고 나 집에 가면 남편 되신 분이 오늘 어땠어? 그러면 2시간 걸 설명하실래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그때? 요약해줘야 돼. 근데 요약은 기준을 설정하고 요소를 찾은 다음에 그 요소의 하위 요소에 따라서 연결고리를 만들면 요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흐르는 강물처럼 그 유명한 영화 있죠. 낚시하는 영화. 아빠가 아이한테 이 책 한 권 요약해 올래? 얼마 정도에? 그러니까 10페이지로. 10페이지요. 아, 너무 길다. 한 페이지로 하자. 그래서 또 옆 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합니다. 야, 그것도 길다. 야, 한 달라고 그래요. 한 달라고 또. 야, 이것도 길다. 한 문장으로 해봐. 한 문장으로. 딱 뒤져버리고 둘이 낚시하러.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멋있죠? 그게 요약이에요. 그게 모든 학습의 중심입니다. 즉, 요약이란 방금 말한 인지전략 5가지가 다 사용된 거예요. 제가 요약을 연구하면서 얼마나 놀랬던지 4년 내내 대학에서 요약을 시키는데 대학에서 요약한 거는 방금 말한 기준을 설정하고 거기서 요소를 찾은 다음에 그 하위 요소를 가지고 연결고리를 따라서 요약하는 이런 요약인가요? 짝인가요? 시작! 다 아시죠? 짝이 몰라요. 혹시 내가 알려줄게요. 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밑줄 긋는다. 그죠? 그 밑줄 따라 연결한다. 이게 짝이에요. 만약에 4년 내내 요약을 진짜로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언하건대 제가 연구한 결론에 의하면 단언하건대 여러분의 역량은 200% 이상 성장합니다. 전 정말 그 현장을 봤어요. 저는 평생 그것만 연구한 사람 아니에요? 결국 역량 강화적 가치라는 것은요. 내가 하는 활동을 통해서 내 삶의 중추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책 쓰기의 가치 꼭 잊지 마시고 저를 만난 기념으로 책 쓰기란 내 역량 자체를 한바탕 뒤집어 엎는 것이다. 어떻게? 체계화. 그게 안 믿겨지시면 그냥 포기하시고 사시고 믿겨지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체계화할 수 없는 글쓰기란 정말 남의 정보 또 가져다가 그냥 연결하는 것밖에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책 쓰기 기술은 어떨까요?